네, 안녕하십니까. 토토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10일 첫 번째 주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아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는 핵심 공략법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여기 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제 채널에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을 해 주시고요. 저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게시물 가시면 이렇게 고수님들 NBA 언더의 고수, 그리고 제가 지금 4연속 적중하셨던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이렇게 국내 의견, 새벽 축구, NBA 의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홈에서 서울 삼성을 만나는 서울 SK와 다음날 홈에서 모비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 힘을 분산해야 하는 KT 소닉붐의 만남입니다. KT 주전 포인트가드인 김선영의 공백을 메우고 있던 이 카굴랑안이 직전 경기에서 들것에 실려나간 상황입니다. 카굴랑안이 이탈하면서 이 KT에서 포인트가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신인 강성옥뿐인 상황입니다. 볼 핸들러가 부족한 수원 KT의 고민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동아시아 남자농구 1점 원정 경기를 소화한 서울 SK 선수들의 피로 누적도 만만치 않은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 SK 승리 바라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부산 KCC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드완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쏜능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거나 휴식을 위해 벤치로 들어가면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부산 KCC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승, 그리고 승호피건의 무, 그리고 풀엔 정도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여자농구입니다.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다음날 홈에서 KB스타즈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 힘을 분산해야 하는 삼성생명, 국대 출신 빅맨 배이윤이 무릎에 물이 찼고 올스타전 브레이크전 마지막 경기에서 결장한 상황입니다. 복귀가 예상이 되지만 정상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현재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나은행 이 3연승과 함께 원정 4승 2패로 원정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정현의 외곽, 그리고 박소희의 경기 조율, 그리고 진안과 이이지마시카의 고른 득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기 하나은행의 승리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경기도 승호패 구간의 무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보시면 삼성화재 홈에서 2승 8패로 약세 보이고 있고, 직전 KB손해보험전에 체력 저하,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아이가가 득점에서 분전했지만 범실이 많았고 상대 서브 전략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기 운영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전력 최근 5경기 4승 1패로 흐름이 안정적이고 베논 에반스와 김정우의 공격 조합에 무사웰 칸의 중앙 블로킹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이 탄탄해졌습니다. 올 시즌 상대전에서도 삼성화재가 3연패 기록 중인 만큼 이 경기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한국전력 승리,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대 BNK 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신한은행 현재 6연패와 함께 홈에서 1승 5패로 흐름이 크게 떨어져 있고, 수비 집중력 저하와 불필요한 파울로 승부처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기복과 로테이션 한계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반면 BNK 썸 최근 성적 기복은 있지만 올스타전 MVP를 차지한 변소정이 부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전력 보강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소희 중심의 공격에 변소정의 포워드 가세까지 더해지면서 공수 밸런스가 개선될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BNK 썸의 승리, 그리고 승호패 구간의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대 GS 칼텍스 경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천 홈에서 시즌 10전 전승과 정규 시즌 홈 10연승을 기록 중에 있고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3대0 승리에서도 모마의 33득점, 강소희의 안정적인 지원, 이지윤의 서브 집중력이 확실한 우위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GS 칼텍스를 상대로도 올 시즌 3연승, 최근 5연승으로 상대전 우세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GS 칼텍스 지제 실바의 결정력과 김지현 세터의 버팀으로 2연승 기록했지만 원정 성적 4승 6패와 리시브 기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그리고 언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LG 대 고양 소노 경기입니다. 창원 LG 홈에서 10승 4패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하고 있고 직전 서울 삼성전에서도 수비와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아센 마레이의 골밑 장악력, 칼 타마요의 득점 집중력이 뚜렷했고 외곽 수비로 상대 3점 성공률을 크게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반면 고양 소노 이정현 복귀와 네이던 나이트의 더블더블로 반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기복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창원 LG의 승리 바라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 축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블 볼란치와 이선의 조합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면서 홈에서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소 FC 대 시드니 FC입니다. 이 경기 시드니 FC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더불어서 이 롤리 그리고 캄프차노 보니아, 오콘 앙스틀러로 이어지는 전환 라인이 갖춰져 있어서 경기 내내 메가서 FC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시드니 FC의 승리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하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퍼스글로리 대 센트럴 롤코스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퍼스글로리 이 쿠차스키의 인버티드 침투와 타가트의 박스한 마무리 패턴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상대 폭백을 시험하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퍼스글로리의 승리 말씀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대 일본 경기입니다. 일본 하루타 쿠메를 중심으로 인터셉트와 전환 속도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일본의 승리 바라보면서 1마인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바논 대 한국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지금 레바논 두꺼운 수비 블록 그리고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앞세워서 경기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느린 리듬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 기량과 활동량에서는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이 반복되는 침대 축구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결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답답한 공방 속에서 한 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무승부 의견을 드려보면서 레바논의 프렌 의견을 함께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에버튼 대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에버튼 맥닐의 수비 가담 그리고 인터셉트, 알카라스의 킬패스, 베투의 침투가 맞물린 역습 루트가 이런 토너먼트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 에버튼의 승리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비에도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활용해서 양쪽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에르난데스, 리켈의 포르날스로 이뤄지는 2선 연계를 통해서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베티스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란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입니다. 이란 전후반 템포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할 타이밍에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란의 승리, 프렌의 동그라미 2개 드려보면서 이란의 승리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꼬모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현재 꼬모는 누비카스, 보이보다, 니코 파스로 이어지는 전방 공격 라인이 위협적이지만 그 장점이 동시에 전술 패턴의 한계로 작용하는 팀입니다. 볼로냐 역시 달린과 오르솔리니, 모로의 스윙층 플레이가 눈에 띄지만 새로운 변주 없이 이 루트에 의존할수록 경기 흐름은 더욱 익히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한 번씩 상대 골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구간 만들겠지만 플랜 A끼리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승부를 가르는 한방보다는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에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서 볼로냐의 플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우디네세 대 피사 경기입니다. 우디네세는 홈팬들 앞에서 경기할 때마다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한층 더 살아나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보와 데이비스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이 경기 우디네세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 대 함부르크 경기입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들 보면 하프라인을 넘기는 전개 단계에서부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해 답답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에 이름값 있는 자원들이 두 팀 모두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투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골문 앞에서 한 끈이 부족한 장면들이 계속 쌓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의견 드려보면서 함부르크의 플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멘 대 호펜하임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은 아부둘라우의 패스 선택 그리고 아슬란이 램펄의 움직임을 축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번갈아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기 내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 경기는 나머지 핸디와 언어버는 스터디방에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를린 대 마인츠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3센터백과 중원 라인이 함께 움직이는 탄탄한 블록을 바탕으로 타락박이후 일리치 쪽으로 전개되는 공격 루트까지 명확하게 잡혀있는 팀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베를린의 승리 바라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짱크트파 대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이 경기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전방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세컨볼 처리까지 전환 속도에서 쌍파울리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팀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과 득점 기대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 대 퀼른 경기입니다. 퀼른은 빌터, 카민스키의 콤팩트한 전방 움직임과 마르텔이 받쳐주는 중원 압박 그리고 니어포스트 코너킥 패턴까지 더해져서 오픈 플레이와 세트 피스 양쪽 모두 위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퀼른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 경기도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제 대 툴루즈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이름값이나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어느 팀이 중원에 몇 명을 세우고 그 숫자 우위를 잘 활용하느냐가 드러나는 매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앙제 352 기반의 미드필더 삼각형과 윙백까지 포함한 미들존 장악으로 공을 오래 주고 그 과정에서 슈팅각을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앙제의 플랜 보면서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니 대 미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지금 보시면은 미럴 후반 교체 자원들을 통해 측면 스피드와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후반 이후 경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반면 번니 리그 잔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번 FA컵에서 풋볼 주전주를 끝까지 끌고 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미럴의 플랜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럼 대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플럼 강한 압박과 2차 커버를 기반으로 미들즈브러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는 팀이고 세컨볼 회수 이후에 빠르게 전개하는 루트까지 안정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럼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본머스 경기입니다. 뉴캐슬
4-3-3 구조를 바탕으로 토날리의 중원 조율, 볼테마드와 고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활용해서 전방 압박에서 시작된 흐름을 박스 안 마무리까지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 대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이 사데이 돌파, 담스고르의 침투, 그리고 티아고의 마무리를 앞세워서 점점 더 박스 안을 장악하게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만 세모 의견 드려보면서 이 경기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토크시티 대 코번트리입니다. 스토크시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베주노의 측면 침투, 무바마의 박스 장악, 베이커의 하프스페이스 세컨라인 침투를 앞세워서 공격의 속도와 직선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토크시티의 1프렌 의견을 드려보면서 이 경기 2.5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홈팀 비아레알은 시즌 내내 공격 지표와 실제 득점 생산량이 함께 올라가 있는 팀으로 이 제라르 모레노를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세트피스 활약까지 겹쳐서 언제든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리 바라보면서 1마인까지 그리고 이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알크마르 대 플랜담 경기입니다. 플랜담은 수비 조직이 중앙 측면 가릴 것 없이 흔들리고 원정에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체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알크마르 미난스를 중심으로 2선 전술 완성도, 홈에서의 공격 템포 조절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상대의 약한 고리를 끊어내리라고 봅니다. 알크마르의 승 1마인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알제리 대 나이지리아 경기입니다. 나이지리아 오시멘의 움직임과 축구의 질, 루크먼의 폭발적인 측면 역습, 이워비의 중원 조율까지 더해지면서 전환 순간마다 상대의 약점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 나이지리아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리아 대 카타르 경기입니다. 카타르, 누르딘 타메르를 중심으로 한 템포 조절, 모하메드 알하마디의 크로스 컷백, 그리고 알리 알하마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축으로 후반 박스 앞 세컨볼 싸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경기 카타르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로마 대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로마는 3백을 중심으로 한 짠물 수비 그리고 효율적인 역습 설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단단한 구조 속에서 필요한 순간만 날카롭게 힘을 쓰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로마의 승리 바라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로나 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루벤 가르시아의 킬패스, 빅토르 무뇨스의 스프린트, 부디미르의 마무리 능력에 더해서 라울 가르시아와 키케, 바르아까지 투입할 수 있는 교체 카드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선수비, 후역습의 위력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이 경기 오사수나의 프렌 의견을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이미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득점 퍼포먼스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시크와 이선 자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 바라보면서 나머지 의견들은 스터디방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벤테 대 즈블러 경기입니다. 트벤테는 안정적인 빌드업 그리고 이선의 창의적인 움직임 그리고 볼프스 빈켈의 박스한 마무리를 앞세워서 점유와 찬스 생산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 트벤테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브리스톨 시티 대 와포드 경기입니다.
브리스톨은 홈에서 3-4-3의 공격적인 구조를 살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을 몰아넣으면서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브리스톨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 점유를 늘려가면서 VNDI 돌파, 탈레스만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을 통해 박스 안 유효 슈팅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풀앤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이집트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중원에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디알로를 축으로 하는 역습 전개와 디오만디를 중심으로 한 측면 오버로드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 코트디부아르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인트호벤 대 엑셀시오르 경기입니다. 아인트호벤, 이 스어부턴의 메잘라 침투, 반본벨의 폭, 그 다음에 페리시치의 마무리가 서로 맞물리는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권 팀다운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 가져가실 분은 없을 것 같고 1마인까지 안정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이 아탈란타는 3-4-3 구조에서 오는 폭넓은 전개 그리고 데 케텔라이를 중심으로 한 좌측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통해서 토리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발렌시아 대 엘체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이 경기 단순히 3점짜리 리그 경기가 아니라 구단 재정과 브랜드 그리고 일부 리그에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 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발렌시아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흐로닝원 대 브레다 경기입니다. 흐로닝원은 콤팩트한 공격 루트, 안정적인 라인 간격 관리로 상위권 팀다운 경기 운영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흐로닝원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찰턴 대 첼시 경기입니다. 첼시 콜파모의 하프스페이스 장악력, 페드로 네투의 스피드 있는 침투, 주앙 페드로의 라인 사이 움직임을 통해서 후반 승부처에서 공격의 무게 중심을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첼시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만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웰링턴 대 애들 유나이드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홈팀 웰링턴 피닉스의 4-1-4-1 구조와 중원 숫자 5위를 기반으로 이 나과사와를 중심으로 한 템포 조절, 아르미엔토, 나야린의 움직임으로 전환 속도와 공격 패턴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웰링턴 피닉스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2026년 1월 10일 오후부터 1월 11일 새벽 축구까지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적중의 하루 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토아카데미 김조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